네, 안녕하세요. 세타 선생입니다. 자, 오늘 조금 그냥 재밌는 걸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우리 지금 HLB 공매도 잔고 자체가 2,200억 정도가 위치가 되어 있어요. 현재 보면은 여기거든. 이게 지금 1월 22일자인데 요때가 이제 2,180억 정도의 공매도 잔고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정확하게 갑작스럽게 공매도 잔고가 수량이 어떻게 돼? 잔고 금액이 쭉쭉 올라가죠. 순식간에 한 1, 2주 만에 3천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보면은 1월 22일부터 우리가 가격을 보면 작년에 자 1월 20일이 여기부터거든요. 이 자리. 자 여기부터 어떻게 돼요? 여기부터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어떻게 된다?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보게 됐을 때 가격이 얼마죠? 55,000원이죠. 이거를 쭉 한번 당겨 보면 이거 쭉 당겨보잖아요. 쭉쭉쭉쭉쭉쭉 당겨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나노코박스 때 매물대가 나오거든요. 이 매물대. 이러한 매물대를 결과적으로 돌파를 했죠. 그죠? 돌파를 하면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쇼스키즈가 들어왔죠.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보게 되면 우리가 잔고를 보면 요때 이제 몇 주예요? 자, 450만 주였던 이 공매도 잔고 자체가 어떻게 돼요? 늘어납니다. 그죠? 쭉 늘어나요. 쭉 늘어나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포기하죠. 보시면은 주가가 급등이 나올 때는 공매도 정보가 늘면서 어떻게 돼요? 최대한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방어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23, 24일이죠. 보면은 23, 24일. 자, 보면 이때입니다. 이때 공매도 잔고 확 늘어나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공매도를 엄청나게 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가 쭉 밀려 내려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쭉 밀려 내려갔어요. 근데 하루 쉬어주고 어떻게 된 거다?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구간에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고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이후에 세력들이 여기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공매도의 쇼스퀴즈 쇼커버를 유발했다. 그러면서 뭘 한 거예요? 전고점을 돌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대를 돌파를 시킬 때 세력들이 뭘 이용한다? 공매도도 이용한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이 전고점 자리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이 나노코박스 자리잖아요. 보면 여기잖아요. 여기 이 구간. 이 구간이 결과적으로 전고점이 얼마예요? 62,000원대예요. 58,000원에서 62,000원대 매물이 많은데 이 구간을 돌파할 때 보면 여기잖아. 58,000원에서 62,000원. 이 구간 돌파할 때 보면 결과적으로 공매도들 쳤던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끌어올리니까 슈스키 슈커버가 들어왔죠. 이날 보면. 자, 보시면은 자, 이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 25, 24, 25, 26 보면은 공매도 잔고 확 줄어들죠. 확 줄어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쇼스퀴즈 쇼커버 물량이 들어온 거죠, 사실. 그러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공매도 잔고 수량이 줄어들면서 쇼스퀴즈 쇼커버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현재 구간. 200, 280만 주, 280만 가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을 하게 되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매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세력들이 다시 이걸 이용해서 쇼스퀴즈를 유발하기 위해서 거래를 터트려 주가를 또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거래 대금 자체도 비슷합니다. 2,200억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거래가 터질 때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면 오히려 우리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거래가 터지고 이틀 후에 공매도 잔고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거를 또 세력들이 역으로 이용해서 쇼스퀴즈를 만들어내기 위해 주가를 더욱더 강하게 찍어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자꾸 85,000원, 90,000원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매물이 85,000원 위로 많은 것 같잖아. 그죠? 지금 84,000원인데 여기 위로 매물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 그죠? 앞에도 보면은 이렇게 매물들이 쌓여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85,000원 구간에 아주 매물이 강력하게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가가 빠지면 그냥 뭐예요? 물을 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고려해야 되는 거는 진짜 매물대는 85,000원이 맞습니다. 이 위쪽으로 매물대가 맞는데 제가 보는 진짜 매물대는 이미 8만원 밑에 구간 그러니까 즉 75,000원에서 85,000원 이 구간이 진짜 매물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특성상 물을 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근처에 산 사람들이 9만원, 10만원에 샀다고 했을 때 급락을 했을 때 하한가에 물을 탔을 때도 평당 7만원에 물을 탔으면 평당 얼마요? 8만 5천 원이에요. 8만 5천 원. 그죠? 잘 타면 8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비싸게 산 사람 기준으로 봐도 10만 원, 11만 원 구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하한가 첫 번째 하한가에 물을 탔다라고 하면 평당가가 얼마?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사이. 또 하한가 또 물 탔다고 하면 평단이 7만 원대 7만 5천 원 사이.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 물린 사람이 클래스 2 뜨고 하락했을 때 물 탔으면 평당 얼마? 이 구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계를 전부 다 설문조사에서도 해봤잖아요. 그죠? 설문조사 해봤을 때 여러분 평당가가 어디 나왔어요? 여기 평당가가 딱 봐도 평당가 어디 나왔어? 쭉쭉쭉 올려보면 여러분들의 평당가 자체가 자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 75,000원, 85,000원. 이 구간에 대부분의 47%의 물량들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85,000원 매물이 75,000원, 85,000원 매물이 굉장히 많다. 매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 뭐예요? 올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뭘 해주는 거냐? 매물 소화가 들어가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횡보. 근데 우리가 이걸 종가로만 다 비교해 통계를 보면 이 변동성 범위가 78,000원에서 81,000원입니다. 자잘한 거 하루 이틀 빼면. 그러면 이 사이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변동성 뭐요? 3%, 4%라는 거예요. 3, 4%의 변동성으로 계속 개인들을 흔들어내고 있다. 왜? 이 구간에 개인들이 많은 평단이기 때문에. 이때 봐봐. 시초가를 띄워서 눌린 가격을 보면 얼마예요? 75,000원에서 85,000원이에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개인 투자자가 이 가격에 굉장히 많이 물려있고 물려있는 이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최대한 흔들어내고 있다라고 반증하는 겁니다. 계속 보면 우리가 분봉에서도 봐봐. 뭐 하고 있어요? 3분봉 보면은 변동성 차트 봐봐. 차트를 보면 어때요? 위에서 밑으로 찍어 누르고 올라갔다가 또 어떻게 돼? 또 찍어 누르고 또 찍어 누르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차트는 위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핵심이죠. 변동성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으나 차트는 어떻게 되고 있다? 위로 가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강력하게 어필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세력들의 지금 구간을 보았을 때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물량을 털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사실 물량을 털기가 너무나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물량을 터는 세력들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밑에서 산 사람들이 전부 다 수익 중인 구간이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앞쪽에서 샀던 사람들이 물을 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부 다 평균 단가인 구간입니다. 즉 이 자리는 개인들이 가장 많은 평단을 위치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는 개인들을 계속 뭐하고 있는 거다? 털어내고 있는 자리다. 왜? 급등시키기 전에. 최대한 개인을 많이 털어줘야지 급등할 때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HLB 주식이 100주 있다라고 하면 개인들이 50% 이상을 들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50%의 물량 중에서 털어낼 사람들을 지금 털어내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만들어내면 50% 사람들 중에 75,000원, 85,000원 평당 가진 사람 얼마? 25%라고 했죠. 총 그죠? 아까 봤지만 총 개인 HL 평당가 얼마? 47%가 75,000원에서 85,000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최대한 물량을 털어주는 거야. 털어줘서 팔 사람과 안 팔 사람 구분해 놓는 거예요. 안 팔 사람은 어차피 흔들어대도 안 팔 거야. 근데 팔 사람들은 우리 개인 투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려서 횡보시키면 내가 손실 보는 구간에서는 팔기가 힘들어. 근데 내가 올려다 놓고 내 본전에서 계속 흔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정도, 4%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뭐야? 손절해요. 왜? 다른 거 사고 싶은 게 눈에 띄니까. 이걸 HF 세력이 노리는 거라니까. 올렸다 여러분 평단가 근처에서 흔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 흔들어대고 불안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가고 다른 종목을 살 거예요. 그럼 팔놈들이 걸러진다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보유할 사람들만 보유하고 진성 주주만 남는 거예요. 올라갈 때 뭐 매도 하겠어 안 하겠어요? 매도 안 하겠죠. 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거니까. 슈팅 나오면은 정말 쉬지 않고 올라갈 겁니다. 쉬지 않고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서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뭘 할 거냐면 매도에 대한 부분을 잡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냐면 올라가지도 않는데 올라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차피 안 들어요. 이건 제가 장담할게요. 내가 이런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급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13만원 돌파했어.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조심하는 구간으로 가고 우리 분할 매도를 좀 해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어차피 안 들어. 왜? 니까짓 게 뭔데?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지.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지. 왜 올라가? 승인되니까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분명 여러분들은 하실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왜? 개인 투자자는 빠지면은 빠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게,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가는 이유가 있고 빠지면 빠지는 이유가 있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결과적으로 가격의 변동성을 만들어내야 여러분들의 심지가 움직이는 걸 세력들은 알기 때문이야. 감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구간만 하더라도 CMC에 대한 세 가지 경미한 사항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시혜가 어떻게 플러스 6% 올라갔죠. 그쵸? 플러스 6% 올라갔잖아. 이날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 이 세 가지 경미한 사항 별거 아니다. 이제 간다 라고 했잖아. 근데 종가가 마이너스 6% 마감됐습니다.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거 세 가지 경미한 사항이 경미한 게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죠. 회사 입장은 똑같았어. 세 가지 경미한 사항이라고 언급을 했단 말이야. 근데 시외가 올라갔을 때는 아 진짜 경미한가 보다 하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경미한 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과연 뉴스의 기사를 보고 움직였나? 아니면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격을 보고 여러분들의 고정 생각을 고착시켰다라는 거예요. 시외가 올라갔는데 내용은 똑같다. 뉴스 기사 세 가지 경미한 사항. 시외가 올라갔을 때는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6% 마감되니 뭐 있나? 문제 있나? 이 생각을 했잖아.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 뉴스는 똑같은데 가격을 보고 여러분들의 심리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흔들어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개미를 털었구나라고 생각을 첫 번째로 할 거고,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면 승인이 되나 보다 생각을 할 겁니다. 개미를 털고 주가가 올라간다? 승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사실. 세력이 충분히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는 거야. 주가가 올라간다고 승인이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정확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기대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CRL을 받았던 원인, 비모와 CMC. 자, 비모 해결. 오케이. CMC 제출했대. 보완자료. 오케이. 해결. CRL 어떻게 돼요? 해결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기대감이 커진다. CRL을 받았던 부분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 전에 CRL을 받았다. 그러면 CRL 받은 부분이 해결되면 승인이겠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녹아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제대로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때 내가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부터 기대감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누군가는 승인이 돼서 올라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고, 어느 누군가는 승인을 안 받았는데 올라갔네,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승인을 안 받았는데 올라갔네, 이거 매도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99.99%의 사람들은 승인을 받을 거니까 주가가 올라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를 못해. 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곧 이제 결과는 나와. 그럼 나는 뭐 하고 싶어? 결과를 봐서 더 먹고 싶어. 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승인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뇌에서는 이미. 그거를 이겨내셔야 돼요. 주가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빠질 때 우리가 3월 이때 당시 보면은 언제죠? 11월 14일인가?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58,000원, 63,000원 1차, 2차면서 잡아드렸어요. 여기서. 왜? 이 자리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 클래스 2 만들고 고의적으로 빼낸 자리다. 고의적으로 하락을 시켰고 개미를 흔들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 분할 매수해야 된다. 딱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지지선을 이탈할 때 많은 개인 투자자가 보고 있는 자리는 어디다? 이 지지선 구간일 것이다. 요 자리가 이탈될 때 많은 개인 투자자가 손절할 거다. 누구? 여기서 단기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여기 손절을 하겠죠. 왜? 여기 지지선 보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고의적으로 손절시키는 거야. 손절시키고 어떻게? 손절시키고 물량을 팔게 하는 거죠. 우리 그래서 63,000원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매집을 하고 한 번 더 이 구간을 한 번 더 깨면서 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2차적으로 한 번 더 털어내는 과정에서 뭐 했어요? 또 매수했죠. 그리고 매수한 근거는 뭐야? 앞으로 4개월밖에 안 남았고 그 다음에 10월 말에서 11월 중순에 비모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야.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여기서 애들이 비모 실세 안 하고 끝내겠냐? 아니다라는 거지. 올라갔잖아 이렇게. 이거에 대한 건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영상을 찍어드렸었는데 갔다 와서
봐봐 여러분들. 이때 당시 제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가 언제예요? 자, 11월 18일이지. 제가 이날 11월 14일에 영상을 찍어드렸단 말이야. 이 내용에 대해서. 봐봐요. 언제 찍어드렸다고요? 11월 14일에 찍어드렸어요. 요 내용 잠깐만 봐봐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HLB 주포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 올라갔을 때 3일, 4일이면 80% 올려요. 4일이면 80% 올린다. 이게 원래 HLB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몇 달째 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렸다가도 이렇게 작살내고, 또 어떻게?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11월 14일이잖아요. 우리가 비모 관련된 일정이 언제 있다고 그랬어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비모 관련 일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구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자리는요. 비모 관련돼서 곧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비모 일정을 끝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나마나 비모 실사 완료했고 특이점 없었다. 나온 순간 뭐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떻게 됐어요? 4일 후에 또 올라갔잖아요. 그 이러한 내용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추가하면서 타이밍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잡아드렸다라는 겁니다. HLB 10월 31일 뭐 하자? 10월 31일 잡자. 타점 잡자. 또 어제 58,000원 구간 이 근처에서 내려오면 11월 11일 또 뭐 하자? 바닥권에서 타점 잡아가자. 또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가 개인들을 어떻게 흔들어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갭이 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갭이 뜬 상태에서 쫙쫙쫙쫙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뭐 매물 소화를 하고 가든 뭐 하든 주가는 올라가는데 2, 3주 동안 미친 듯이 올라갈 거예요. 하루하루 주가를 계속 올리면서 개인 투자자를 꼬실 겁니다. 봐봐라. 우리 이런 회사야. 우리 고승인데 주가를 올리면서 개인들한테 어떤 걸 만들어내요? 우리는 되는 회사다라는 걸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주가를 어떻게? 계속해서 끌어올릴 거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때 우리는 반드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엉덩이 꽉 붙이고 올라갈 때는 뭐 해야 돼요? 같이 즐기되 뭔가 꼬름한 상황이 나와. 뭔가 어디선가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고 어디선가 뭔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뭐 해야 된다? 매도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다시 꺼내 와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야 다 팔라는 게 아니에요.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내가 확실하게 같이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번호 간단하게 남겨놓을 테니까 몇 번이죠? 010-920 자 6329 자 이쪽으로 HLB 입장이라고 5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타이밍 잡으시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HLB 분명히 4, 5년 들고 있는 분들 평단가 3만원대 많을 거예요. 3만원대 많을 거고 계좌도 여러 개 운영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평단이 3만원이라고 하잖아. 아니면 그 이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미 지금 여러분들은 2.5배 수익 중일 겁니다. 만약에 주가가 15만원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5배 수익 중일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1억을 넣었을 때 뭐 4억 수익이다라고 하면 이거 4분의 1 팔아서 내 원금 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보상 심리, 내가 수익을 이만큼 챙기기 위해서 여태까지 인내했던 시간, 드디어 그 시간에 열매를 따먹을 시간이니까 무조건 버텨야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전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4, 5년 동안 여러분들이 HLB를 매도 못한 이유가 뭐다? 그런 생각. 앞으로 HLB가 여기서 주가가 더 간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과연 매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계속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승인되면 더 간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잘 봐봐요. 주가가 2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승인 전에 20만 원 갔어. 그럼 20만 원 가면 시가총액 얼마야? 제가 2배로 16만 원이라 하자. 16만 원 가면 시가총액 얼마야? 20조입니다. 21조. 자, 21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뭐예요? 승인되면 과연 플러스 30% 점수한가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못 갑니다, 여러분들. 못 가요. 네가 뭔데 단언하냐? 시가총액 21조짜리가 점상한가 가려면 얼마가 돼요? 6조가 필요한데 얘네 유통주식이 90%입니다. 분명히 매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왜? 개인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승인을 받았을 때 20만 원이라는 가격에서 자 3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승인에 대한 기대감 7배가 갔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16만 원 5배가 갔어요. 5배가 승인 받았다고 플러스 30% 간다? 힘들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실패라고 했을 땐 하한가 3방 각오해야겠죠. 당연한 거잖아. 그죠? 왜 기대감을 올라갔던 뱉어내는 거니까. 그럼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무조건 분할 매도가 정답이라는 거야. 주가가 올라가면. 맞잖아요. 근데 왜 자꾸 너는 승인에 대한 무게를 두지 않고 실패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냐. 분명히 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주식은요 여러분들 제가 FD 직원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승인 될지 안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리스크 관리가 무조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데 맨날 올라갈 때 안 팔고 빠지면은 왜 빠지지 찾아보고 욕심내다가 본전 구간에서 손실 구간까지 가고 그런 게 한둘이겠습니까? 에코프로만 보더라도 10만원부터 160만원까지 갔는데 내가 평단가 3, 40만원인데 손해본 사람 엄청 많아요. 왜 손해봤어요? 올라갈 때 계속 불타기 하니까 평단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빠지니까 이런 사람 한둘이 아니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바뀌는 사람 없겠지만 우리가 이것도 보여드릴 건데 이 3월 26일에 최고가 12만 9천원 찍을 때 이때도 우리가 12만 6천원 7천원에 2분의 1 분할 매도 했어요. 그리고 이 구간 승인받기 이틀 전에 5월 14일에도 2분의 1 분할 매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요? 리스크 관리입니다. 주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 우리가 이 구간이 왜 우리가 분할 매도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뽀록이라고. 왜? 분명히 이 구간에서 우리는 2분의 1 매도하고 분명히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제가 정수리 꼭대기에서 못 판다. 나는 근데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되는 관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죠? 조금 더 갈 수 있으나 우리 지금 분할 매도 해야 된다. 2분의 1 팔았죠. 근데 어떻게 했어? 이거니 우연히 고점이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잖아. 이건 뽀록이다. 왜? 여기서 2만 원, 3만 원 더 갈 수도 있었어. 근데 우리가 분할 매도한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리스크를 최대한 관리하자는 차원이었어. 근데 우연히 고점에 매도를 했다. 그리고 나서 5월 16일, 5월 17일 이 하한가 가기 전에 우리가 이틀 전에 어디요? 여기 이 구간에서 뭐 했어?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했다. 이게 핵심이죠.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했고 그 다음 이틀 뒤 어떻게 됐어요? 하한가 2방 맞았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리스크 관리 차원이에요. 회사가 99%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진양거래전 99%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1%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라면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왜? 이미 주가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5월 14일이죠. 5월 14일 제가 뭐라 했어요? 자 FDA D-Day 1일 남았는데 욕먹어도 할 말은 한다. 욕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찍어드렸는데 자 요때 내용 보면 댓글 잠깐만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5월 14일이잖아. 승인받기 이틀 전에 제가 욕을 먹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했고 정말 문자로 욕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네가 뭔데 매도하라 그러냐. 근데 결과적으로 주가는 빠졌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댓글을 보면 여러분들 자 분명하게 우리는 영상을 보셔도 알겠지만 이 몰빵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내용들을 계속 읽어보면 자 매도를 했다라는 내용들도 분명히 분명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평단이 이분이 자 93,000원에 280% 수익이면은 거의 3.8배죠. 그러니까 이분 평단이 2만원대라는 거예요. 2만원대 2만원대이신 분들도 어떻게 했다? 30% 분할 매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요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을 잘 회피했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분을 또 말씀드렸냐면 잘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할 매도도 이렇게 2분의 1 매도하신 분도 있고 최고점에서 12만원 근처에서 3월 26일 매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체크해 보면 자 이분도 자 45% 매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올라갈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빠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투자하는데 당연히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라고 하는데 기대감이라는 부분을 올라갔을 때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판단해보고 대응해보자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읽어보면 자, 또 읽어보면 이 부분 봐봐요. 3월 26일 12만 8천원의 절반을 팔았다. 최고점이잖아. 12만 9천원 최고점이잖아. 그래서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일단 이건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지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매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잡아갈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요 부분 잠깐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그럼 다시 갈 거야. 300만 다시 갈 거야. 그쵸? 다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죠. 그 이 사람들 나중에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누굴 원망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소리를 높여서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HLB 지금 빠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에코프로도 분명히 이런 구간대에서 리스크 관리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했고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떨어졌을 때 1차적으로 물량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중요한 자리, 이러한 중요한 자리죠.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이탈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는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런 이탈이 나왔을 경우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다들 간다만 하다 어떻게 했죠? 주가가 다 밀렸죠. 저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잖아. 말해도 여러분 안 듣는 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L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치신 거 알아요. 욕먹을 치신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버 단어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 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같이 지금 이 HLB 주주분들이 제가 봤을 때 한 1,50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총은 2,700분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뭐 팔건 사건 그건 여러분 자유다. 근데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딱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구간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개인적으로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조금 공유를 하고 같이 대응을 하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010-9201 자 6329로 HLB 입장이라고 5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에 대한 전략 텔레그램 방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보내라고요? 010-9201 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에 대한 부분, 매도에 대한 분할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리스크 관리가 정말로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 내려가는 종목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 분할 매수하는 것도 정말 어렵다. 왜? 내 종목이 예컨대 자 시가총액이 10조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9만 원이었어요. 9만 원. 근데 이 종목이 5만 원까지 빠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9만 원부터 분할 매수를 아무리 5만 원까지 잘 하더라도 마이너스 17%에서 마이너스 20% 찍힐 수밖에 없어. 분할 매수 잘 해도. 그죠? 뭐 1대1 뭐 10분할로 하지 않는 이상 거의 4분할 해도 손실이 이 정도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난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예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이 부분. 88,000원 하던 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빠졌단 말이야. 삼성전자가.
누가 어떻게 이렇게 빠질 거라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거기다 이러한 부분들 리스크 관리 측면도 잠깐만 좀 얘기를 해드리면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주가가 88,000원까지 올라갔죠. 그쵸? 나는 이거 삼성전자 신규 진입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근데 나에게 돈이 1억이 있다? 그럼 난 이거 한 번에 안 살래. 나는 안전하게 분할로 살래. 이렇게 만약 생각을 해. 그럼 88,000원에 2천만 원을 사.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샀어. 88,000원에 2천만 원 샀어. 근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 10% 빠졌어. 10% 빠졌어. 아, 난 그래도 더 빠지면 사야겠다. 그래서 어디서 사? 72,000원에서 내려가. 7만 원까지 내려갔어. 그럼 여기서 내가 한 3천만 원 더 샀어. 그럼 평단이 어떻게 되냐면 한 7만 한 8,500원? 한 7만 7천 원 이 정도 될 거야. 만 원, 16,000원, 16,000원에서 11,000원, 11,000원만 한 7만 4천 원, 8만 원, 한 7만 8천 원 되겠다. 7만 8천 원. 잠시만요. 만 원, 7만 5천 원, 한 7만 6천 원 될 거예요. 7만 6천 원 평단이. 7만 6천 원에 나는 5천만 원 들어가 있다. 5천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7%야. 이렇게 돼. 근데 주가가 또 삼성전자 내려가는 거야. 7만 2천 원에서 어디까지? 막 6만 원까지 내려갔어. 그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더 빠졌죠. 7만 2천 원에서. 그래도 참았어. 그래도 참았어. 그리고 5만 5천 원쯤에 샀어. 5천만 원을. 5만 5천 원에 샀어. 5천만 원 샀다. 그럼 평단가 얼마 돼요? 이렇게 해봤자 평단가가 6만 5,500원이 됩니다. 평단가가. 주가는 얼마? 주가는 5만 5천 원.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7%, 16%.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평단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분할 매수를 깔끔하게 했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 계좌는 박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리스크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라고 한들 주식에 수익 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HLB가 승인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20만 원 갔다.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가 승인도 안 됐는데. 그럼 뭐예요, 이거? 7배 올랐잖아. 이거는 무조건 리스크 관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수익 나기가 정말 힘든 우리나라 시장에서 7배의 수익의 기대감으로만 올라갔다? 무조건 분할 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15만 원만 가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문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승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왜 승인이 되냐고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면 승인이 된다. 주가가 올라가면 호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호재가 뜨지도 않았는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주가 올라가는 폭이 과하다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누군가는 그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다라는 거지.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미친놈처럼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H1B 올라갈 것 같다 이거야. 계속 올라간다. 근데 중요한 건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제 조회수가 10,0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HLB 세력들이 한 번씩은 봤을 거다. 그래서 아마 제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들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 조회수가 많이인데 HLB 움직이는 애들이 안 봤을까? 봤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들의 뒤통수를 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또 뭐 하고 있어요? 이 분명히 들어와 있는 뿌락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다시 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고, 그래서 현 구간 여러분들이 일단은 현 구간에서 텔레그램만 입장해서 같이 어떻게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영상 설명창 있죠. 영상 설명창에 뭐라고 보내면 돼요? 뭐라고?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게요. 몇 번입니까? 010-9201 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돼요. HLB 입장이라고 5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고,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9201 6329로 HLB 입장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잘하고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HLB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그 생각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더 먹고 싶다. 알아요, 여러분. 4, 5년 들고 있어서 이제 내가 4, 5년의 끝자락에 온 이 시점에 얼마나 큰 돈을 벌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가 4, 5년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
받고 싶은 것도 이해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조금만 바꿔 생각해보면 4, 5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빠졌던 게 누구예요? HLB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가 과거에 어떠한 실수를 했고,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쨌건 HLB 투자가 여러분들 실패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어떤 투자건 간에 내가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그 실패로 인해서 내가 깨닫는 게 있어야 그게 뭐예요? 진정한 투자예요. 근데 내가 그런 맨날 단타치다 잃고 투기하다 잃고 그랬는데도 그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게 없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경험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니에요. 진정한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잃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었어야지 그게 경험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내가 맨날 안 팔아서 후회했던 그 시간들이 후회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그건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경험은 내가 있는 거,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경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이번에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가는 과정으로 경험을 해보자 이거예요. 수익이 났을 때 적정한 수익을 챙겨가면서 뭐하자? 챙겨가면서 수익을 쌓아가는 그러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HLB 매도에 대한 타점 부분 같이 잡으실 분들 있으면 HLB 입장이라고 5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뭐하자? 들어오시자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할 매도 후에 잡아갈 것은 생물보안법. 정말 미친놈처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IRA 법안이랑 굉장히 유사하다. 근데 이거 제 얘기 듣고 별로 크게 손해보는 건 없을 거야.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3월 26일에 12만 6천원과 12만 9천원대 2분의 1 매도했죠. 그리고 5월 14일에 CRL 받기 전에 또 2분의 1 매도했죠. 그리고 우리가 산 게 뭐예요? 10월에 위고비 상륙된다고 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 대화제약, 대봉LS 매수했죠. 어떻게 됐어요? 둘 다 3배씩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제가 생물보안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시장은 돌고 돌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저는 바이오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리에서 2차 전지가 시장을 다시 끌어올린다? 쉽지 않죠. 왜? 매도 물량이 쌓여 있으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 개인들의 물량이 쌓여 있다. 근데 바이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HLB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면 탕탕탕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누구다? 바이오고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되게 되면 발의만 다시 한번 재발의만 되더라도 중국의 원료 의약품과 이 위탁 생산 관련된 부분들,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트럼프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스탠스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이 충분히 또 발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요게 발의된다고 했을 때 사실상 이 원료약품과 CDMO 쪽에서 엄청난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어디서? 국장에서. IRA 법안 때 2차 전지 중에서도 원자재 규제에서 리튬, 에코프로나 포스코, 하이드로 리튬 금양 이런 애들이 10배에서 50배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응? 올라간 이유가 뭐야? 뭐예요? 작전이에요. 작전과 수급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에코프로가 30배 올라간 건 분명히 개인들의 수급력도 있다. 근데 분명히 에코프로를 끌어올린 특정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모았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라는 테마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테마를 만들어서 2차 전지를 끌어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전에 뭐가 있냐면 이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작전하는 애들이 이 시장의 테마를 만들어요. 리튬으로 테마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의 앞으로 가는 흐름들을 보려면 뭘 보면 되냐면 중소기업들 있죠. 중소기업들의 작전 세력들이 테마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오리 에너지, 에이프로젠 이 그룹들이 뭘 하고 있어? 바이오 쪽에 큰 그림의 테마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바이오 섹터가 올 거를 예상하고 바이오 쪽을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어떠한 부분이 바이오를 딱 건드는 부분이 딱 터지는 순간 바이오 종목을 따라락 올려버리는 거. 순식간에 한 달, 2달 동안 10배, 20배. 그러면서 시장에 바이오 붐이 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거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생물보안법 말씀드리고 정말 10배에서 50배 올라간 종목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한번 체크하시고요. 정리하자면 010-9201-6329로 HLB 입장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히든 종목 받으실 분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히든 종목 이건 또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요거를 좀 보시면 생물보안법 수혜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프레지스티 바이오로직스, 그죠? 그리고 ST팜 원료의약품, 삼성 바이오로직스, CDMO 관련된 회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대규모 계약설 소문이 돌고 있는 이 바이오 회사를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최근 우리 ST팜이나 얘네들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인데, 자, 이 종목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작도 안 했죠. 왜냐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내려오는 추세를 이제 돌려놓고 횡보권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간다라고 했을 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저가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결과적으로 전고점 자리의 매물들을 소화한 이후에 급등이 나와줬고요. 전고점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차 박스권 이후 2차 박스권으로 갈 수 있는 박스권 저점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시가총액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적은 금액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요. 자, 그리고 원료의약품도 보면 이런 ST팜, 자, ST팜이라는 종목 체크해보면 원료의약품 관련 회사죠.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흐름 자체를 돌려낸 이후에 지금 구간은 박스권 장세로 보이고요. 박스권 저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권 구간 상단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20-30%의 수익률, 상승 박스권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땐 상승 추세에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도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원, 우린 더 낮은 종목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체크해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코스피 기업들과 다르게 혼자 뭐하고 있어요? 혼자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구간 신고가 영역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스피의 흐름 자체가 어떻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이제 횡보하는 구간인데 지금 코스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 이후에 놀고 있죠. 이게 뭐요? 대장주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CDMO 관련주 반드시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이 뭐냐면은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은 앞선 구간에 상한가 두 방을 쳐주고 위아래 흔들면서 거래를 터뜨렸죠. 이 구간에서 우리는 1차 매집 구간으로 보고요. 오히려 여기서 또 급락을 만들어서 밑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면서 뭐하고 있어요? 또 매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 밑으로 내보내면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만들어 놨고요. 이러한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러한 구간에서 1차 하락 매집이 시작된 거고요. 이 구간에서 2차 하락 매집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지금 최근에 3거래일 동안 30%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따지면은 이 구간대가 5,000원이고요. 5,000원이고 이 구간대가 지금 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매집이라기보다는 1차 하락 매집 시작을 위한 누르기 물량을 뭐했다? 매집했다. 여기서 누르기 물량을 매집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물량을 던져가면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뭐 하는 거다? 하락 매집을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5,000원짜리라는 거예요. 얘네가 5,000원짜리 매집한 게 아니고 5,000원짜리 물량을 모아서 뭐 하는 거? 밑으로 때리면서 물량을 최대한 주가를 낮춰서 바닥권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거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매집 후 매수 물량으로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한다. 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차트가 똑같죠. 여기서 물량을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바닥권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악재를 노출시켜서 이건 다른 종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인데 똑같다는 거 차트가. 제가 보여드린 이 차트랑요. 보시면은 이 차트.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을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있어요?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똑같이 박스권으로 변동성 크게 줘서 매집하고 있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고 이 종목은 똑같은 종목 가지고 온 거예요. 똑같이 매집 후 물량을 고의적으로 눌러서 하한가 똑같이 만들고 밑에 구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똑같이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을 해놓고 악재를 노출시켜 급락을 만들었고요.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요런 겁니다. 요 차트. 똑같죠? 지금 봐봐. 이거랑 이 차트랑 눌러서 이 차트랑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차트랑 어때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패턴 바꿨죠? 쟤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올려버렸어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여기서 똑같이 해놓고 한번 눌러놓고 지금 뭐하고 있다?
머리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가두량식으로 변동성을 통해서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뭐 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개미를 털고 나서 올릴 준비하고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올라간 EV 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권에서 뭘 하고 있죠? 바닥권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른 이후에 매집 후에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바닥권 하한가를 만들고 박스권에서 위아래 변동성을 만들어서 뭐 하고 있죠? 매집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주가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자료 잘 보셔야 돼. 가격을. 가격 얼마요? 1,500원입니다. 1,500원. 이 1,500원 가격에서 어디까지 올렸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쭉 한 번, 두 번, 세 번,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여러분, 단 13일, 즉 3주 만에 3주 만에 주가가 어디까지 갔죠? 17,7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몇 배 간 거예요? 단 3주 만에 주가를 12배를 보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왜? 작전이기 때문이에요. 작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전주를 어떻게? 큰 돈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매수해서 크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반드시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매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받아가실 분들은 010-9201-6329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요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반드시 히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든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체크해보셔서 수익 내보시고 제가 100%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준다? 장담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셨다시피 똑같은 패턴입니다.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과거에 2차 전지로 해먹었던 것처럼 지금은 바이오로 해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히든 종목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